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의 역할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로봇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그날의 컨디션이나 긴장 상태에 따라서 수술의 경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의료용 수술 로봇은 다릅니다. 오차 없는 정교함과 감염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절개로 출혈을 줄이며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거든요. 의사를 도와 이 어려운 걸 해내는 직업, 의료용 로봇 전문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달리기 동작을 보조하는 로봇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홍보 영상을 기획하느라 한여름에 야외에서 로봇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나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소아 하나가 로봇을 입고 걷기 시작했는데 신난다면서 막 숨이 차는 와중에도 한 바퀴만 더 돌아보겠다고 할 때 그때 진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착용자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로봇 부품들을 만들고 또 제어하는 일을 합니다. 이 로봇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의견이 이 개발하는 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게 통역하고 또 개발의 결과물이 사용자의 의견대로 잘 완성되었는지 의사, 치료사 등 임상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완성된 로봇을 사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영화 아이언맨을 보고 실제 세상에는 그런 로봇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하다 보니 정말로 이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입는 로봇이 있어야만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분들을 알게 된 후부터 날아다니기 위해 일을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기뻐하며 일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할 때 종종 재활 관련 장비들을 쓰게 되는데 왜 병원에서 쓰는 재활 분야 장비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다. 왜 그럴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왕이면 제가 그런 기술들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로빗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개념은 동아리지만 학교에서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을 전폭 지원해주는 연구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동아리에 들어간 후부터 낮에는 학과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쌓아왔고요.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사과정 3년차를 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병원 근무를 그만두고 IT 대학의 석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증강현실, 웨어러블 등의 최신 기술을 재활 분야와 융합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박사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들이 잘 쓰일 수 있는 분야를 찾던 중 웨어러블 로봇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에서 로봇 물리치료사를 뽑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지금 근무 중인 로봇 재활 기업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로만 외치던 로봇 만들고 싶다를 드디어 하게 됐고 매일 새로운 실무 경험을 하면서 생각으로만 하던 것들을 제 눈으로 보고 느끼니 매 순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영화와 달리 구현 불가능한 기술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굉장히 행복하다가도 또 매우 지치고 힘들기도 한데 또 반대로 힘들다가도 행복합니다. 마치 연애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동료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배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공부했던 과목은 역학과 제어공학 그리고 프로그래밍 등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습한 것을 이제 까먹지 않기 위해서 블로그 포스팅도 잠시 했었고요. 실무 능력도 함께 쌓기 위해서 이제 연구실이나 회사에서 진행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최대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직접 배우고 부딪혔습니다.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기존 전공 분야와 완전히 다른 그런 대학원도 가게 된 거고요.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해서 찾아봤고 그 기술들이 저의 관심 분야인 재활에 적용되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도 내봤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제가 직접 하고 배우고 익혀봤습니다. 로봇을 만들 때면 제 무능함이 잔인할 만큼 잘 드러난다는 점이 좀 고충입니다. 이제 좋게 생각하면 이제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성된 로봇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더하려면은 바뀌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전체 로봇에 미치게 될 영향이나 부작용도 고민해야 된다는 점은 항상 어렵다고 느낍니다. 로봇을 다 만들고 나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 영상 제작을 기획했었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야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로봇을 입고 또 달리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었는데 보람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소아 환자들이 이 로봇을 입고 걸으면서 신나하면서 숨이 차고 있는 와중에도 한 바퀴만 더 걸어보겠다고 조를 때, 그리고 로봇을 입고 오랜만에 다시 걷게 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막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고맙다는 말씀 주실 때, 그때 이 일하기 진짜 잘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책에서만 보던 이론이 나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리고 꽤 방대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가끔 나 자신이 신이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로봇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잘 쓰일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기술 트렌드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빨리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로봇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 능력과 또 반복해서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닌 전문가의 의견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최선의 결과물을 완성할 때까지 집요하게 도전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웨어러블 로봇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싶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재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분야들을 접하고 또 배워보고 싶습니다. 기술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이 지루하고 힘겨운 재활 과정을 보다 즐겁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소위 덕질이라고 하죠.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로봇을 만드는 행위가 이 덕질에 해당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덕질만 하지 마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더 재밌게 덕질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결과물이라도 스스로 만들고 나면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되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직접 해내봤던 경험들이 어느 순간 큰 도움이 된 경우가 많았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도와서 로봇들이 수술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고단한 노고를 로봇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이 로봇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잘 쓰여질 것입니다. 로봇을 열심히 공부해서 의료용 로봇 전문가가 된다면 굉장히 희귀하고 각광받는 그런 전문가가 될 거예요. 의료용 로봇 전문가는 정말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봇이 바로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간호사의 말을 잘 듣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중개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용 로봇의 중개자가 필요하고요. 의료용 로봇을 잘 사용해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의료용 로봇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로봇공학과가 있는 학과의 학교를 진학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얼마 안 되는 로봇공학과의 학생들만 로봇을 만들 수 있고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디자인까지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학과의 이름들입니다. 로봇은요, 그렇게 여러 분야의 공학이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문이 한데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물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학과를 가기보다는 어떤 학과라도 로봇과 관련된 관련성을 찾으면 좋을 거예요. 의료용 로봇은 크게 간호 로봇과 재활훈련 로봇, 수술용 로봇 등이 있는데요. 의료 로봇 전문가는 의료용 로봇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시스템 개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로봇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전자학과 등을 전공하면 유리합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 최적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하므로 의료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과 프로그래밍 등 로봇 개발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지닌 사람이면 좋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돌봐야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중심이 되는 의미 있는 직업, 의료용 로봇 전문가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